안녕하세요. 이야기 한자 13번째 시간 자연에 관한 한자를 공부하겠습니다. 자, 자연 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산, 물, 들 이런 것들이죠. 자, 자연에 관한 사자성어에는 산고수장이 있습니다. 매산 높을고 물수 긴장. 산은 높고 물은 길다. 산천초목, 매산, 매천, 풀초, 나무목. 산과 내와 풀과 나무,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자연이죠. 여러분들은 그림을 그릴 때 자연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나요? 산의 모습은 이렇게 높게 표현하죠? 그거하고 똑같아요. 한자도 마찬가지로 산의 모습을 그대로 본땄어요. 산 봉우리 모양을 나타내서 높은 것이 하나, 둘, 세 개 나타나게 했죠? 아주 쉽습니다. 이것만 딱 봐도 각골 문자 이것만 봐도 저건 산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외산 그렇습니다. 자, 높이 솟아있는 산의 모양을 나타낸 것이 바로 외산이고요. 백두산, 한라산, 태백산, 소백산, 등산, 하산 할 때 산입니다. 이거는 언덕이 이렇게 높이 올라와 있죠. 언덕에다가 뭔가 감추어서 산속에 숨긴 것을 언덕 모양으로 표시했다가 나중에 점 찍은 모습으로 바뀐 것은 바로 클태자입니다. 클태, 태평양, 태극기, 태백산, 태양, 태평양, 태반, 태고, 태초 할 때 클태자가 들어갑니다. 크다라는 뜻을 나타내죠. 자, 보이는 것은 뭐죠? 돌이에요, 돌. 돌도끼 모양이고요. 돌로 다듬은 거예요. 이건 마제 석기가 되겠죠. 옛날 사용했던 석기입니다. 이건 주먹도끼고요. 언덕 아래에 돌이 있는 모양이기도 하고요. 날카롭게 깬 주먹도끼의 모습과 돌삼 용도로 만든 돌 연장을 나타냅니다. 돌은 인류가 최초로 만든 연장이며 초기 물물 교환의 대상이었습니다. 아하. 사람들은 점점 진보하여 석기로 집을 짓게 되었으므로 우묵한 함정 모양을 덧붙여 석기로 땅을 팠다는 뜻을 표현했답니다. 이게요, 석기로 구멍을 뚫었다, 함정을 뚫었다. 구멍을 뚫어야 주춧돌을 놓겠죠. 주춧돌을 쌓아서 집을 튼튼하게 지었다라는 것이죠. 돌로 지은 집이 아주 튼튼하죠. 자, 돌석이 들어가는 한자어는요, 암석, 석축, 석구람, 운석. 운석은 우주에서 떨어진 별똥별을 바로 운석이라고 그러죠. 태양계에 있는 다른 별에서 떨어지는 그런 돌덩어리 같은 것들이 지구로 들어올 때는 불빛을 내면서 타죠. 그게 바로 별똥별, 운석입니다. 운석 굉장히 비쌉니다. 석축은 돌로 쌓는 거고요. 암석은 바위 덩어리, 큰 바위를 암석이라고 합니다. 석구람은 돌로 만들어져 있죠. 경주에 가면 석구람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언덕을 그릴 때 어떻게 표현하나요? 산보다는 좀 더 낮게 표현하겠죠? 이런 식으로요. 골짜기도 있고요. 이 언덕입니다. 그래서 가운데 부분은 아마 물이 흘렀으리라 생각되는 그 언덕을 나타낸 것이 바로 언덕구자입니다. 봉우리 둘을 그려 산보다 높지 않음을 나타냈고요. 아하. 양쪽 언덕이 솟아오른 산 구릉이나 대지이고 아마도 중간에 물이 흘렀으리라고 추측이 된답니다. 오. 자, 언덕구가 들어간 한자어는 구릉, 비구, 수구, 초심이 있는데요. 구릉, 언덕구, 언덕능자예요. 두 개 다 언덕을 나타내죠. 그래서 이거는 유의자 또는 비슷한 자라고 하고요. 비구니, 비구승이죠. 비구승은 남자 스님을 말하고 비구니는 여자 스님을 말합니다. 그래서 스님을 말할 때 비구입니다. 수구, 초심, 머리수, 언덕구, 초음초, 마음심. 여우가 죽을 때는요, 자기가 태어난 고향을 향해서 머리를 돌려서 바라본다라는 뜻에서 자기가 태어났던, 어렸을 때 살았던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수구초심이라고 합니다. 오. 자, 여러분은 이번에는 풀을 그릴 때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풀 잘 표현해야겠죠? 뾰족뾰족하게 나오게. 이렇게 풀 이파리를 잘 표현한 것이 바로 풀초입니다. 꽃포크처럼 생겼죠? 클로바 이파리도 좀 비슷하죠? 잘 표현한 게 풀초인데요. 여기 풀초의 잎부분에 있는 거 이게 바로 초두입니다. 초두. 아하. 풀초 머리 부분이라 그래서 초두라고 합니다. 이 부분이 바로 풀초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초두는 풀초하고 같은 뜻을 나타냅니다. 풀의 모양을 번떠서 표현을 했고요. 풀초가 들어간 한자어는 초목, 화초, 제초가 있습니다. 제초는 풀을 이렇게 깎은 거죠. 낫이나 아니면은 애초기로 풀을 잘라낸 것을 제초, 덜제, 풀초, 풀을 덜어낸다. 화초, 꽃화 풀초. 모든 풀은 꽃을 피우고요.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서 그 다음 해에 또 싹이 나오게 하는 것이 바로 풀초입니다. 아하. 초목, 풀과 나무를 초목이라 그러죠. 여러분은 나무를 그릴 때는 어떻게 표현하나요? 자, 학생들에게 초등학교 1, 2학년들한테 나무를 표현하라 그러면요. 반드시 밑에다가 이렇게 뿌리를 막 그려요. 뿌리까지 딱 표현을 해요. 이렇게. 나무가 있으면은 밑에다가 딱 기져서 일단 땅을 딱 나타내요. 그리고 딱 줄기를 나타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뿌리를 나타내요. 초등학생들이 머릿속 생각에 나무는 반드시 뿌리가 있다. 이걸 생각해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나무 목자를 보면은 뿌리까지 나타낸 거예요. 자, 이 부분은 바로 뿌리 부분이고요. 이게 줄기고요. 이게 가지예요. 그래서 옛날 중국 사람들도 나무를 표현할 때 뿌리까지 나타낸 거예요. 오. 자, 나무 뿌리와 줄기의 모양을 번떠서 나무목이라 했고요. 나무목이 들어간 한자어는 수목, 나무수, 나무목. 목수, 나무목, 손수. 나무를 가지고 손으로 뭔가 다듬어서 물건을 만들어낸 사람이 목수죠. 목재, 나무를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요. 그 재료, 나무의 재료를 목재라고 합니다. 임목은 서 있는 나무가 얼마인가. 설립인데 이 립자가 앞으로 이응으로 바뀌죠. 두음 법칙이 반영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숲을 그릴 때는 어떻게 하나요? 나무를 그릴 때는 나무 하나만 딱 그리죠. 그럼 숲을 그릴 때는 나무를 많이 그려야 되겠죠. 이 한자도 마찬가지로 숲을림은요. 나무를 2개를 그려서 나무가 하나도 아니고 2개. 나무가 많다라는 것을 나타낸 거예요. 그럼 나무가 3개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나무가 3개 있으면 나무가 정말 빽빽하게 많이 있구나 싶어서 빽빽알 뭐죠? 빽빽알 3 그럽니다. 삼림욕 할 때 3자. 빽빽알 3 할 때는 나무목을 3개를 그립니다. 오. 자, 나무목을 2개 앞에서 수풀림이라고 했고요. 수풀림이 들어간 한자어는 임야, 수림, 중림, 살림, 삼림, 삼림욕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중림, 대나무숲, 살림, 살림조합, 숲에 있는 나무를 가꾸는 일을 하는 곳이 바로 살림조합이고요. 삼림, 빽빽하게 나무가 있는 곳을 삼림이라고 그러고요. 숲속에서 고요하게 쉬는 것을 삼림욕이라 그럽니다. 계곡에서 목욕하는 거 말고 삼림에서도 목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 다음 여러분 일을 할 때 마무리되지 못하거나 부족한 경우는 어때요? 미흡하다 그러죠? 뭔가 좀 부족하다 그럴 때 이 나무가 좀 구부러진 거예요. 완벽하지 않게 꼿꼿해야지 재료로 쓸 수 있겠죠. 나무로 집을 짓거나 물건을 만들 때 책상을 만들거나 가구를 만들 때도 꼿꼿해야 되는데 뭔가 구불구불하면 뭔가가 부족해요. 그래서 나무가 구불구불하게 생긴 모양을 만들어서 안일미, 못할미 그렇습니다. 미흡하다, 못하다. 그래서 무성하게 자란 나무를 구불구불하게 그려서 일찍부터 그 원뜻은 잃어버리고 희미하다, 아니다, 못하다 라는 뜻으로 못할미, 안일미 그렇게 씁니다. 그래서 아직 미결, 결정되지 못한 것이에요. 못할미, 미흡, 마시릅자, 뭔가가 부족하다. 미제, 건너지 못했어. 뭔가가 완성하지 못한 것을 미제. 수사기관에서 사건을 결정내지 못했어요. 왜 그 사건이 일어났는지 그걸 미제 사건이라고 그럽니다. 미정, 정하지 못했어. 못할 미자, 미수, 완벽하게 뭔가를 수확을 못했어. 거두지 못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을 바로 미수에 그쳤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끝말자는요. 나무의 끝을 나타냅니다. 나무목에 하한이를 더 그었어요. 이 나무목에다가 이 하한이를 더 그어서 나무의 끝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끝말자입니다. 연말, 올말, 말단, 말미, 종말, 결말, 올말 그럴 때 연말 할 때 끝말을 씁니다. 모든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집을 지을 때도 바로 기초죠.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뿌리입니다. 그 근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나무의 뿌리를 나타낸 것이 바로 근본본, 뿌리근도 있어요. 좀 이따 뿌리근도 배울 텐데 이 나무의 뿌리를 나타내는 거, 이게 바로 뿌리근 또는 근본본이라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야기 한자 13번째 시간, 자연과 관련된 한자를 공부하겠습니다. 자연 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많이 있죠? 자, 한자는 사물의 모습을 번또 만든 상형자입니다. 머릿속 이미지로 그려간 한자 공부, 쉽고 재미있게 공부하는 이야기 한자 교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